자, 예제는 08 타이머 HTML을 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자바스크립트에서 시간을 가지고 내가 지정한 시간이 소진되면 그 시간이 지나면 뭔가를 시킬 수 있습니다. 스크립트를 구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시간을 가지고 하는 게 두 개가 있어요. 일정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일을 한 번 하는 게 있고요. 일정 시간마다 내가 지정한 일을 수행하는 set interval이 있습니다. 예, set timeout은 써볼게요. set timeout은 시간을 한 번만 체크합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소진되면, 그 시간이 다 되면 타임아웃이잖아요. 지정한 시간이 소진되면 즉 타임아웃 되면 그때 실행을 해요. 그때 구문을 실행한다 라고 일단 부연성을 좀 넣어 놓을게요. 자, 문법은 어떻게 되냐? PRE 태그에다가 문법을 넣어 볼게요. 자, 문법은 set time out 달릴 시간의 기본 문법입니다. 자, 우리가 자바스크립트에서 할 일은 뭐라고 했냐면 펑션이라고 했어요. 여기 안에다가 이제 실제 할 일들이 오면 되는 거고요. 들이 옵니다. 그다음에 시간은 뭐로 재냐면 밀리세컨드예요. 밀리세컨드. 그래서 천이 1초랑 같습니다. 그래서 뭐 4초 있다라고 하고 싶어라고 하면 4천이라고 적으면 돼요. 자, 그러면 기본 문법에 따라서 일정 시간이 되면 반갑습니다 라고 해서 경고창을 띄우는 걸 해볼게요. 자, 4초가 지나면 경고창을 띄우는 걸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4초가 지나면 경고창을 띄우자. 자, 그러면 기본 문법이 얘라고 했어요. 라고 했고, 경고창을 띄우는 건 우리가 뭡니까? 얼럿이죠. 얼러트 해서 여기에 문구가 있으면 저 문구가 뜨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합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구조. set time out의 문법이 할 일 시간이라고 했고, 할 일은 뭐라고요? 할 일은 이렇게 쓴대요. 이렇게. 그죠? 그러면 걔를 그대로 복사할게요. 이걸 그대로 복사해서 이게 어디에 온다고요? 할 일이 그대로 복사해서 여기에 와요. 그죠? 그 다음에 시간은 뭐라고요? 네, 제가 4초라고 했으니까 여기에 4초를 적어야겠죠? 그 다음에 실제로 할 일은 뭐예요? 경고창을 띄우는 거예요. 실제 할 일은 경고창을 띄우는 거 얘니까 얘가 어디에 와요? 여기에 와야 되겠죠. 편의상 엔터하고 그 안에 쓸게요. 이게 기본 구조입니다. 여러분 이런 거 작성하실 때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쓰는 게 아니라 항상 기본 구조. 제가 좀 전에 어떻게 했어요? set time out 하고 여기에 할 일이 있고 그 다음에 시간이 있다. 할 일이 뭐지? 라고 했을 때 할 일이 얘였지? 라고 해서 이렇게 써야 되는 거예요. 큰 구조 안에 작은 구조 반드시 이렇게 써야 됩니다. 이걸 타이핑 여기서부터 그냥 보고 때리듯이 타이핑을 해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쓰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반드시 에러 납니다.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자바스크립트 문법이 아닙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장하고 볼게요. 저장. 마음속으로 2, 3, 4, 이렇게 해서 뜨는 거 확인됐습니까? 됐어요? 4초가 소진되면 타임 아웃이 되면 그러면 우리가 작성한 요 문구라는 게 문구?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가 출력됩니다. 네, 이렇게 4초가 지나면 출력이 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4초가 지나기 전에 얘를 멈추고 싶어요. 반갑습니다라는 문구가 안 나오게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set time out을 set time으로 한 거를 멈추는 방법은요. PRE 태그에다 넣어볼게요. 멈추기는 어떻게 하냐면 여기다 이렇게 주석처럼 할 필요가 없지. 네. 멈추기는 클리어
time out. 멈추려고 하는 대상의 이름이 옵니다. 멈추려고 하는 대상의 이름을 넣어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얘를 쓰면 된대요. 그래서 그래? 그러면 여기다가 한번 써보자 라고 해서 이렇게 썼는데 멈추려고 하는 대상의 이름? 그러면 지금 이거가 얘가 이름이 있어야 되는 건데 얘는 지금 이름이 없어요. 그냥 setTime 함수 해서 4초가 지나면 쟤를 실행해라고 해서 실행만 하지 얘를 다시 불러줄 이름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얘를 뭐에다가? 변수에 담아야죠. 변수에다가 타이머라고 해서 담아볼게요. 이렇게 해서 담아봅시다. 타이머라고 해서 얘한테 이제 이름이 생겼어요. 그러면 저 이름을 여기에 넣습니다. 넣어볼게요. 2, 3, 4, 5, 6 벌써 4초가 지났는데 안 뜨죠? 확인됐습니까? 요거 4초가 지나면 얘 이런 거를 해 라고 해서 타이머에다가 넣어놨는데 이걸로 해서 지금 클리어가 된 거예요. 만약에 얘가 주석처에 돼 있으면 당연히 1초, 2초, 3초, 4초 해서 뜹니다. 있어요? 이게 변수명에 담겼다라고 해서 이런 일을 하는 거야 라고 해서 끝난 게 아니라 얘는 실행이 돼요. 실행이 지금 된 겁니다. 그거를 필요에 따라서 멈추고 싶으면 이렇게. 자, 아직 우리는 이벤트 같은 걸 안 배웠기 때문에 경고 문구 안 띄우기 뭐 이런 버튼을 클릭했을 때 쟤를 사라지게 하는 거 아직 못해요. 네, 아직 이벤트 안 배웠어요. 자, 이렇게 해서 보고 있습니다. set timeout, clear timeout. 시간을 한 번만 재서 그 시간이 지정되면 소진이 되면 우리가 넣은 이 여기에 있는 구문이 실행이 된다. 멈추려면 멈추려 한 대상의 이름을 넣어야 된다. 그래서 변수명에 담아서 이렇게 클리어를 해줬다. 이게 set timeout. 굉장히 많이 활용하게 될 겁니다. 다음 볼게요. 그 다음에는 지금 위에 게 시간을 한 번 쟀다라고 한다면 이번에는 시간을 한 번 재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체크하는 거예요. 내가 지정한 시간이 지나면 이거 해. 또 지나면 이거 해. 또 지나면 이거 해 라고 해서 인터벌이 간격이라는 뜻이잖아요. 일정 간격을 두고 우리가 지정한 일을 하는 게 되겠습니다. 작성 한번 해볼게요. set 인터벌을 기본 문법은 이 녀석과 똑같습니다. 일단 설명은 넣어볼게요. 어디 갔어? 여기다가 p 태그에다가 설명을 넣어볼게요. 시간을 한 번 재는 게 아니라 일정 시간마다 지정한 구문을 실행합니다. 일정 시간마다 내가 지정한 시간이 소진될 때마다 일정 인터벌 간격을 두고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기본 문법은 누구랑 똑같냐면 얘랑 똑같습니다. 이걸 그대로 복사를 해볼게요. 복사를 하되 여기가 set interval 이고요. 여기가 아까 타임아웃을 클리어 했으니까 여기는 인터벌 클리어 인터벌이에요. 클리어 인터벌 해서 인터벌 문법이 똑같잖아요. 지금 앞서 타임아웃을 세팅한 거 그거를 타임아웃을 클리어해서 해제를 한 거였으니까 지금도 인터벌을 세팅한 걸 인터벌 세팅한 걸 클리어하자. 똑같죠? 네, 요 문법으로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해볼게요. 이번에는 set 인터벌을 이용해서 인터벌 할 일 펑션 시간 4초 일단 이렇게 먼저 쓰고 됐나요? 이렇게 먼저 쓰고 여기 할 일을 나중에 쓰는 거예요. 항상 열어서 얼럿을 띄우는 거였지 라고 해서 반갑습니다 라고 입력을 해봅시다. 1초, 2초, 3초, 4초 닫아볼게요. 1초, 2초, 3초, 4초 계속 뜨죠? 확인됐습니까? 지금 닫아도 시간 지난 다음에 계속 뜨고 있어요. 자, 이것도 멈추는 방법 어떻게 한다고요?
클리어 인터벌하고 멈추려고 한 대상에 이름이 있어야 된대요. 그러면 이름을 또 만들어 볼까요? 이름을 만들어서 그 이름 분리를 하면 되겠죠? 이름은 인터벌이라는 이름으로 한번 저장을 해볼게요. 그러면 클리어 인터벌 해서 클리어 인터벌 멈추려고 한 대상의 이름이 인터벌이래. 인터벌 해서 해주면 봅시다. 그러면 이제 4초마다 반복되던 게 멈춥니다. 자, 이 set 인터벌은 여러분 언제 활용을 하시게 될 거냐면 슬라이드 할 때. 내가 손을 안 대도 일정 시간마다 다음 슬라이드, 다음 슬라이드, 다음 슬라이드 이렇게 보여주는 거 할 때 있을 거예요. 그럼 이렇게 멈추는 것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멈추는 버튼을 클릭했을 때 클리어 인터벌 해서 멈추기도 할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때 얘를 쓰게 될 겁니다. 슬라이드 할 때. 자, 타이머는 요 두 개뿐이 없어요. 타이머 확인을 했습니다. 자, 질문이 요 set 인터벌에서 횟수를 지정할 순 없냐? 무한 반복이 아니라 딱 5번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냐? 그죠? 5번만 할 수 있으려면 해볼게요. 자, 여기에서 5번을 카운트할 수 있는 변수가 하나 있어야 돼요. 변수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변수 카운트라는 걸 만들어 봅시다. 0이에요. 시작하자마자는 0입니다. 그러다가 여기에서 이 반갑습니다를 할 때마다 카운트를 몇씩 올릴 거냐면 카운트를 1씩 올릴 거예요. 후치를 이용해서 이렇게 올렸어요. 나요? 그러면 지금 요 반갑습니다라는 문구 있지 않습니까? 요 set 인터벌의 얘가 언제 이제 멈추게 할 거냐면 여기에서 f 카운트가 만약에 뭐와 같다면 5와 같다면 그러면 클리어를 해라 라고 한번 이렇게 써볼게요. 이렇게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러면 콘솔에서요. 콘솔 로그에서 카운트가 정말 하나씩 올라가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저장하고 콘솔 좀 볼게요. 봅시다. 반갑습니다 나왔고요. 반갑습니다. 아, 콘솔을 여기에 넣으면 안 되겠구나. 여기에 넣는 게 아니라 여기에 넣어야 되겠군요. 바뀌는지를 확인해야 되겠고 이게 여기에 있어야 되겠네요. 네, 안에 넣을게요. 요 안쪽에다가 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저장하고 다시 한번 볼게요. 콘솔 봅시다. 네, 콘솔 띄웠어요. 1이고요. 2고요. 3이네요. 4초 너무 긴데. 네. 이제 5가 됐고요. 됐어요? 네, 멈췄죠? 네. 이렇게 간단하게 횟수를 카운트할 수 있는 변수를 만들고 할 때마다 하나씩 체크하는 거지. 한 번 했어, 두 번 했어, 세 번 했어, 네 번 했어. 그게 5번이면 멈출래? 라고 해서 이렇게 됐습니까?